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고요. 증시셔터맨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부장님 목소리가 네. 이렇게 다운된 적이 또 몇 번이나 있을까 싶은데 오늘 유독 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입이 너무 나오셨는데요. 그런가요? 입이 원래 좀 돌출형인 것 네. 같은데 치과에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겨울이죠. 코스닥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났군요. 정말 네. 아작이 났습니다. 네. 아 진짜 제가 주식을 2000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주식한 일에 올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올해가 네. 우리가 그러니까 좋았던 또 시기를 맞이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하락하니까 거의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해 너무 힘들기도 힘들지만 최근에 여름 지나면서 더 힘든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지금이 제일 더 힘든 것 같아요. 요번 달 들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좀 하락을 해도 뭐랄까요,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뭐 팔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계속 눈만 뜨면 계속 하락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고, 근데 예전보다 더 힘들게 느낀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공매도라든지 그다음에 상한가가 30%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고 뭐 각종 ETF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되게 변수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상품 변수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와, 그리고 뭐 지금 오늘 이제 떨어진 종목들을 뭐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만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와, 거의 뭐 두 자릿수 가까운 하락을 하락세. 보여준 네. 종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많아요. 네, 꽤 제가- 큰 종목들도.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그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100개 종목 중에 13개, 13.9개가 반토막 났다고. 50% 이상. 근데 제가 하락했다. 봤을 때는 13.9가 아니라 거의 한 90% 이상이 반토막 난 것 같은 느낌인데 오른 종목이 대체 또 뭘까요? 통계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40%대가 많겠죠. 그런가 봐. 40%가 49? 대거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50% 이상. 저도 아니, 50% 언제부터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앞을 잘 못 들었는데 올해지 않을까? 올해. 아니면 뭐 고점 찍고든가.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은 훨씬 더 될 것 그게 같고. 맞아요. 올해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년에는 뭐 한 60~70% 이상이 다 반토막 이상 난 거고 세 토막, 네 토막도 널렸는데 그래서 저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그게 좀 나올 정도고 주말에 막 그 1박 2일인가?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딘딘. 거기서도 딘딘이랑 김종민 씨가 막 주식 주식 얘기하죠. 떨어진 것 때문에 막 거의 저, 울다시피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 대화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좀 버티면 오르지 않아? 아니야. 그러니까 1년 반째 버티고 있다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 대부분의 정말 요즘 심리가 아닐까. 저도 진짜 좀 버텨. 좀 쉽게 친구들한테 말하고 기다려. 네. 이제 바닥이야. 거의 다 왔어. 이 얘기를 한 지가 한 2달 된 것 같아요. 저도 막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제 자신도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이제 저도 싫어지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유독 코스닥 시장이 이제 박살이 났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럼 이제 다른 종목이나 업종들에 비해서 유독 코스닥이 이렇게 아주 힘없이 무너진 네. 데는 뭔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뭡니까 그게? 뭐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장을 보는데 수급을 봤는데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아요. 솔직히 거래소 같은 경우. 그래서 오히려 거래소는 외국인이 많이 샀거든요. 지금 1,900억 정도 샀고 코스닥도 한 620억 정도 팔았는데 기관이 좀 거래소를 한 3천억 넘게 팔았는데 개인들이 양시장 샀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 거래소를 한 1,38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코스닥도 좀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급적인 놈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렇게 별로 많이 판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내 주식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봐도 아니 뭐 별로 이렇게 파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빠진다 이렇게 규모가 생각하실 너무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맹점이냐면 사는 수급이 없죠. 없어. 약해요.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부분들이 조금만 팔아도 밑에 매수가 없기 때문에 쭉쭉 빠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 심리가 실종이 된 상태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이유가 주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주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물론 IT도 있습니다만은
게임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위 많이 있는데 게임주들도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뭐 엔터주들도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바이오 주식들도 좀 계속 많이 빠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라든지 주요 종목군들 뭐 이렇게 좀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악화 요인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많이 빠졌는데 뭐 심리적인 부분은 요새 뉴스를 틀면 정말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되나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팔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재만 나오잖아요.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확전 우려감에 그다음에 또 뭐 유가도 공포의 매수하라 그렇고, 아닙니까? 네, 뭐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쪽 공격하니까 또 밀가격도 막 급등을 그쵸. 해서 오늘 음식료 업체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미국에서는 뭐 자동차 섹터 이제 안 팔린다고 뭐 얼마 전까지 잘 팔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포드랑 GM이랑.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포드랑 GM이 이게 웃긴 거잖아요. 예전에는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차가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서 난리였는데 이제는 공급이 앞으로 제대로 되는데 네. 경기 침체라서 수요가 부족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맞아요. 같아요, 계속. 우리 논리로는 아 그러면 잘 만들면 더 잘 팔릴 거 아니야 그때보다 이런 생각인데 거꾸로 침체로 가니까 차가 안 팔리고 과다 경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다 만들기 시작하면서 과다 경쟁이 될 거야. 뭐 이런 논리로 자동차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자동차도 많이 빠지고 또 코스닥에 있는 업체들이나 뭐 부품 업체들도 좀 많이 그러니까 빠지고. 이제 예를 들어 대외 변수 그런 뭐 우크라이나 네네. 혹은 뭐 원자재 가격 이런 이제 이슈라면 시장 전체가 이제 예를 들면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비슷하게 뭐 한 2%씩 빠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뭐 그렇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코스피는 1점 몇 % 빠지고 코스닥은 네. 4% 넘게 빠졌단 말이죠. 네, 네. 그럼 뭔가 이 코스닥에 뭐 안 좋은 심리가 뭐가 좀 들어갔든지 네, 아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신용도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변동폭이 크잖아요. 코스닥이 아까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그렇긴 대로 하죠. 그리고 거래소는 안 빠진 것 같죠. 안 빠진 것 같잖아요. 네. 지수만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매수하고요. 2차 전지 많이 매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엔솔이 지수는 버틴겼는데 종목별로 보면 타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동차 갖고 있었으면은 1%가 뭐예요? 3, 4%씩 넘게 빠졌는데 자동차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수는 코스피가 시총 상위 종목보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붙들어 매놓고 LG 에너지 솔루션 붙들어 매놓고 SDI 붙들어 매놓고 LG화학 붙들어 매놓고 안 빠지는데 종목별로는 타격이 지금 상당히 심합니다. 지수 자체는 2190포인트대인데 뭐 2150이 지난번 저점이잖아요. 네. 근데 지수가 그때 저점을 안 깨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겉에서 보기는 멀쩡한데 속은 지금 너무너무 썩어가지고 아픈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거래소는 그렇고 종목별로 좀 편차도 많이 심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고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많이 빠지면서 하여튼간 코스닥은 거의 올 다 거의 하락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정프로님 오늘 포트폴리오 안 열어보셨죠? 저요? 네. 이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한 코스닥 업종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업종? 네. 정프로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있을 있습니다. 거예요. 뭐 저기 아닙니까? 통신장비 맞습니다. 맞죠? 통신장비죠. 서진 시스템이 8% 넘게 하락했고요. 이거 안 되죠. 저는 RFHIC 10% 네. 넘게 빠졌으니까 KMW 7.63. 그렇죠. 이게 이제 올랐던 그동안 이제 잠깐 올라서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다시 와. 하락을 해서 주가가 저점을 또 새로 경신을 하고 있는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면 진짜 부장님 악재란 악재가 다 터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냥 크게 정리만 해도 고용 관련해서 긴축 얘기 나왔죠. 영국 네. 국채금리 상승했죠. 맞아요. 지정학적 이슈 다시 불거졌죠. 네. 중국 봉쇄 또 한다 그러죠. JP모건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리세션 또 언급했죠. 뭐 안 좋은 걸 그냥 한꺼번에 주면서 다 터뜨린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위안화도 지금 7위안 때 막 그쵸. 위협받고 있고 뭐 유럽도 막 리스크하게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뭐 또 북한도 막 핵 막 한다고 오. 그러고 아 진짜 악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든 다 악재가. 끝도 없이 터져 나오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알고 보면은 그게 기존에 다 있었던 그쵸. 얘기인데 계속 그냥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근데 그게 또 한꺼번에 악재를- 나오고. 네, 한꺼번에 그냥 계속 이게 새로운 악재가 아닌데도 또 악재가 있고 그러니까 악재의 그 뭘까 난도가 점점 이제 강해지는 그런 난도.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위안화도 뭐 유럽 중앙이랑 또 수합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뭐
좀 찾자 보면은 좀 이렇게 괜찮은 부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사실 반도체 반등할 때 이제 감산 얘기도 좀 나오면서 그쵸. 바닥 얘기도 좀 나왔었고 뭐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제가 봐도 와 정말 답이 없다. 저도 증권회사 직원이지만 막 매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질 정도로 상당히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관망은 할 수 있는데 팔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개인 네. 투자자분들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물을 타도 어디가 바닥인지 알아야 물을 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위안을 삼자면은 그래 이번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야. 그날 밤에 CPI 발표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반대로 좋아질 수도 있어. 막 생각하고 또 중국이 이제 이번 달 중순에 또 이제 시진핑이 이제 재집권을 확정하게 되면은 대규모 부양책을 쓸 거야.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만 끝나면 괜찮을 거야. 계속 이렇게 막 위안을 삼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 진짜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 힘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도 제가 이제 본세다 물어보니까 요새 신용 담보 부족 다시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왔는데 근데 신용 담보 부족이 많이 나오면 그때가 힘든 게 아니라 그로부터 한 2, 3일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많이 나왔으면 또 목요일이 힘든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악화가 계속 악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있는데 이걸 끊어주려면 원인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원인을 어떻게 제거를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시청자 한 분이 글 올려주신 게 팩트 중에 팩트인 것 같아요. 악재 때문에 빠지나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흡수하니 주가가 빠지는 게 당연한 것을. 그러면 유동성 흡수하는 이 스탠스를 멈추기 위해서는 맞아요. 인플레이션 꺾이고 고용 악화되고 원인이 제거가 돼야 그쵸. 되는데 이 원인이 제거가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글로벌 원인이 제일 처음에 제공된 게 미국의 긴축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스탠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결국은 이 금리 인상 스탠스가 멈춘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시장은 계속 악재를 활용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금리 인상 스탠스가 멈추는 거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주는 게 이제 CPI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에 발표된 CPI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예전에 저희 8.3이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잘 나오면 뭐 8.1, 8.2 예상이 이 또- 정도가 예상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거보다 꺾이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는 확실히 꺾이거든요. 기고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1월 달에 발표되는 CPI는 꺾인다. 이거는 확신하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미국 이제 연준 중간 선거. 중간 선거는 8일이고 이제 연준 더 먼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는 봐야 되지만 그게 또 이제 요번 CPI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뭐 주말에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발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고용이 너무 튼실한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는 정말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있대요. 계속.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고용이 확실하고 그다음 특히 어떤 쪽에서 고용이 많이 늘어났냐면 이제 서비스업 쪽 이런 쪽 이제 뭐 여행이나 레저나 뭐 호텔 쪽 이런 쪽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쪽 그러니까 비농업 쪽에서 많이 나오고 서비스업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고용이 견조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얘기하잖아요. 다른 나라 신경 안 쓰고 미국만을 위해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본인들은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강달러가 너무 심해지고 다른 나라들은 좀 인플레이션에 계속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강달러로 인한 인플레가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더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결자 해지라고 네. 전쟁이 끝나든 아니면은 금리 인상이 뭐 더 이상 강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 끝단까지 거의 한 4.5 정도를 보통 끝단으로 본다라면은 그 정도까지 빨리 가든지 해야지만 뭔가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네. 시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불안감에 계속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섹터별로 한번 가보죠, 뭐. 예. 네. 어떤 섹터들 좀 오늘 보셨습니까? 크게 꼽자면은 이제 반도체 이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슈,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닥에 있는 뭐 엔터랑 게임사들이 이제 급락한 부분들이 뭐 각각 개별 이슈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서도 오늘 2차 전지는 좀 선방을 했습니다. 2차 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제 포스코 홀딩스랑 이제 같이 협력하기로 한 부분들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 좋았고 SDI도 뭐 실적 기대치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3분기, 4분기 실적 좋다라고 알려지면서 주가가 3% 정말로 올랐어요. 네 지금 거의 상한가 초강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의 거래소 쪽에서는 군계 일학이라고 볼 수 있을 그러니까요.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섹터인데
이쪽이 그나마 지금 계속 이제 산업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또 중국도 보니까 중국은 전기차가 침투율이 28%가 넘는다고 그래요. 네네. 올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뭐 어차피 그건 중국은 또 어나더 레벨이 시장이니까, 그쪽에서만 네. 이제 계속 하는데 국내 업체들이 계속 이제 미국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들 필요해지고 또 미국도 이제 전기차 지금 뭐 IRA법 때문에 계속 뭐 보조금 받으려면은 이쪽밖에 없으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좋다라는 거는 알지만 지금 너무 시장에서 이쪽만 독주하고 있잖아요. 정말 가장 확실한 섹터 하나 쪽만 가는 건데 사실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재보다는 폐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리사이클링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는 전기차들도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 리사이클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다 쌓아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산업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포스코 홀딩스도 그 폐배터리나 2차 전지 소재 쪽에 이제 협업하기로 한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업체들이 그나마 지금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잘 버텨줬고요. 그런 부분들 쪽으로 조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일진모티리얼즈가 뭐 롯데케미칼이랑 뭐 인수 계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영향을 줬고 일진모티리얼즈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SK를 제끼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일진모티리얼즈가 이제 동박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일진모티리얼즈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름대로 롯데케미칼 인수되면서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일진모티리얼즈도 되게 많이 빠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는데 뭐그 종목들도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 폐배터리 쪽들도 계속 꾸준히 좀 봐야 되고요. 에코프로 BM도 뭐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는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그나마 좀 2차 전지 쪽에는 오늘 호재성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잘 버텨주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반도체? 네, 네. 반도체 뭐 개인적으로는 악재가 그게 오래된 악재잖아요. 중국한테 뭐 칩 뭐 이게 미국에서 이제 대중 관련한 반도체 수출을 뭔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네네. TSMC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락하는 거는 왜 그런 거죠? 뭐 같이 연동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뭐 미국에서 이제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 미국에다가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에 있는 뭐 지금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기타 업체들 같은 경우도 또 만약에 중국에 이제 고사양 칩, 이제 컴퓨팅 칩 같은 걸 수출하려면 이거를 뭐 어디로 수출해야 되는지 뭐 어떤 목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기재해서 내고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제한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때리기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 고사양 반도체를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은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 얘기 나왔는데 또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반대로 뭐 우리나라 수혜다. 업체들이 수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장비 업체들이 수혜다. 왜냐하면 중국에 공장들이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들이 국내 쪽으로 리턴을 할 때 이제 국내 투자를 늘리지 않겠냐. 그래서 국내에 있는 장비 업체들이 수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뭐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TSMC도 마찬가지죠. 뭐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뭐 당연히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도 중국에 공장 있고 다 수출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중국 쪽에 수출 많이 하거든요. 반도체가 워낙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하라고 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거의 잘 안 빠져요.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마어마하게 샀거든요. 이쪽 살 수밖에 없죠. 시총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감산 이슈가 오히려 답이 아닐까. 감산을 하게 되면 뭐 키옥시라든지 마이크론 등도 추가 투자를 안 하고 감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거래처들이 재고 소진하는 시점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고 소진하는 시점들이 보통 연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거기서부터는 좀 저점이 나온다는 생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3분기도 별로지만 4분기도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은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재고 소진 여파 때문에 올해보단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겠고 뭐 국내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쪽이 시총이 워낙 월등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궁극적으로 이게 주가라는 게 빠지는 데 있어서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요새 보시면 LG 디스플레이가 안 빠져요. 요새 누가 디스플레이 주식에다 투자를 하겠어요. 사실
TV 안 팔린다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LCD 가격도 끝도 모르고 이제 하락을 하고 사실 이제 OLED도 대면적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 TV 안 팔리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실적이 적자 나오고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좀 풀린다라는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LG 디스플레이 보면 안 빠지거든요. 최근에. 빠질 게 있습니까? 근데 더 빠질 데가 없을 정도로 이제 빠지다 보면 이제 한계점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밸류로 따져봤을 때 이제 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도 하고 네. 나중에 뭐 애플 이슈도 있고 그런 XR 기기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또 전장 이슈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쪽들이 안 빠지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뭐 다들 뭐 4만 전자까지도 막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방어가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기업들도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오늘 반도체 빠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다. 비메모리 쪽들은 특히 왜냐면 D램 쪽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가격 하락에 모바일 쪽이 좋아지거나 뭐 PC나 노트북 쪽이 좋아지지 않으면 D램 쪽들은 힘든데 이 비메모리 쪽들은 그 TSMC에 맞서가지고서 삼성전자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뭐 1.4나노 뭐 언제까지 생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계속 비메모리는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메모리 업체들은 실적이 좋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기기들도 그렇고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계속 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에 있어서 좀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같이 빠지는 날도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네. 심텍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반도체 중에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비메모리 섹터들은 주가가 빠질 때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봐주시면 그래도 3분기 실적에서 좀 양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게임 엔터주 쪽도 아주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여기는 네. 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아 정말 이쪽은 정말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3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쪽이 좀 코인 관련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핵심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다가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갖고 지금 금리 인상 시기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실물 자산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재고를 실물로 쌓고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눈에 보이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니다라는 거죠. 엔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다들 아시잖아요. 미래에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멀티플을 최대한 끌어와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지금은 그 밸류를 계속 있는 대로 깎아내리고 있어요. 예전에 펄어비스가 10만 원대에서 내려올 때 저기 어느 증권사에서 6만 원이 적정 주가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지금 펄어비스 4만 원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도대체 어디가 적정 주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밸류를 받던 이제 플랫폼 기업들, 뭐 아시다시피 카카오 네이버하고 이제 뭐 카카오를 같이 상장했던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게임 뭐 다. 뭐 악재가 계속 쏟아지는 거죠. 카카오 게임은 뭐 라이온하트 상장하는 부분, 뭐 그다음에 크래프톤은 3분기 실적 안 좋네, 펄어비스도 3분기 실적 안 좋네, 뭐 어디는 3분기 실적이 좋다고 그러겠어요. 다 안 좋네. 근데 안 좋네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데다가 뭐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정말로 한번 시세를 세게 냈던 그런 약간 비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 멀티플을 깎아내리고 밸류를 깎아내리면서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거죠. 부동산 계속 하락하듯이 주식시장도 자산 가치를 계속 깎아내리면서 강제적으로 침체 아닌 침체를 유도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빗썸 홀딩스 관련해서 그 비덴트 그쪽하고 하한가 뭐 네. 빗썸 코리아 뭐 빗썸 뭐 그런 쪽 뭐 이렇게 조사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왜냐면 그 기업이 뭐 BW와 CB를 계속 발행하면서 이제 코스닥 상장사 뭐 비덴트 그다음에 인바이오젠 거래소고 그다음에 버키 스튜디오까지 이제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 세 회사가 계속 지분 구조가 뺑뺑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뭐를 갖고 있고 뭐가 뭐를 갖고 있고 뭐가 뭐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달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또 CB나 BW를 투자한 그런 조합들이 있잖아요. 투자 조합들이 뭐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조사한다 뭐 오늘 국감에 뭐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거의 다 하한가 들어갔잖아요. 그 세 기업들이.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그런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되어 있는 뭐 게임이나 엔터주들 뭐 이런 쪽들이 더 심리적으로 타격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섹터 좀 볼까요? 네. 자동차도 그동안 저희 자동차만 좋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을 건 자동차밖에 없다 막 이랬었었는데 아유. 뭐 좀 바뀌었습니다. 반도체가 진짜 거의 죽음이었었는데 오히려 반도체가 반등을 하고 나니까 자동차 쪽에서 계속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선 빼고 어느 한쪽으로는 넣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자동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지금 보조금을 받는 게 이제 전부 전기차 쪽들이잖아요. 이제 전기차들은 보조금을 받으니까 이제 비싸도 이제 뭐 미국에서 계속 점유율이 늘어나고 구매가 이제 확실히 되는데 이제 완성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제가 아까 듣기로는 현대차 GV80인가요? 그게 인도 봤는데 뭐 30개월? 아유, 뭐 그렇게 오래 이런 걸려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반도체 공급난이 이제 거의 이제 해소가 계속 되기 시작하면서 완성차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면은 이거 어차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그동안 수요 대비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짱짱했었는데 반대로 공급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또 이제 그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또 다시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포드나 GM의 이제 과다 경쟁 시대로 가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또 계속 깎이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반도체 그거 해소됐으니까 빨리빨리 인도되면 매출 많이 늘어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대로 이 경기 침체로 가면은 수요가 줄어들 거야. 뭐 유가도 올라가고 다들 이제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야. 근데 이제 공급은 계속 풀리고 자동차 생산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공급 경쟁 돼서 실적이 안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자동차 쪽들이 이제 다 포드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급락을 한 상태가 되는데 현대차도 뭐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빠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포스코 그 피해 때문에 침수 피해 때문에 강제 가격 올라갔다 뭐 이러기 시작하면서부터 원가 부담 늘어났다 이 얘기 들을 때부터 빠지더라고요. 그 뒤로 그냥 계속 못 오르고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 사실 현대차가 처음에 빠졌을 때는 러시아 공장이 있어서 뭐 LG전자도 러시아 공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그 부분을 별 생각하지 않는데 요새는 또 그런 부분들도 가미된 것 같고 현대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소비가 당연히 경기 침체로 가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텔레비전은 안 사는데 자동차는 사겠냐 이런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자동차가 더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TV는 바꾸는 주기가 자동차보다는 더 길지 않나요? 보통 한 10년은 쓰죠, 그죠? 그쵸. 10년 이상 쓰기도 하고 뭐 그쵸. 크게 망가지지 않는 이상. 맞아요. 근데 자동차는 오히려 바꾸는 주기가 TV보다 더 짧은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쵸. 물론 뭐 10년, 20년 타시는 분들도 그쵸. 계시겠지만 저 아까 오다가 베르나 봤는데 바꾸고 현대. 싶으시던가요? 네 그거 도대체 언제적 건가 혼자서 막 고민했거든요. 아, 베르나는 네. 이제 거의 제일 소형 이제 승용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베르나가 옛날 악센트 그거 아마 후속 모델이 아닌가 아, 싶은데. 네. 그렇게 오래된 차. 저 한 몇 년 전까지 엑셀도 봤어요. 엑셀. 예. 저 포니도 봤어요. 포니가 포니 굴러다니니까? 2도 봤어요. 그건 그거는 아마 약간 그분은 클래식카. 수집하는 것 같아요. 그럴 그분은 것 수집하는 같네. 것 같은데 근데 베르나 요새 거의 잘 못 봤었는데 제가 아까 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도 교체 주기가 뭐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있긴 한데 뭐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돌아다니고 안 쓰다 보면 당연히 자동차에 대한 욕구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리포트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공급이 확실히 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그게 풀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는 공급을 못해서 매출이 안 났는데 이제는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했는데 매출 발생할 때쯤 되니까 경기 침체, 맞아요. 소비 위축. 맞아요. 근데 우리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거를 예상하지 않고 감안하지 않고 과연 리포트를 쓰셨을까요? 그 외국계 증권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때그때 해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도대체 누구의 해석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플랫폼 기업들이나 게임 기업들이나 엔터 기업들 보면은 경기가 어쨌든 간에 다 실적은 나오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빠졌으니까 거꾸로 따지면 이제 밸류 깎을 만큼 깎았으면 오히려 더 제 개인적으로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안전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시장은 지금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오히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봤더니 카카오뱅크가 공모가가 49,000원이었대요. 카카오뱅크. 얘기하죠. 네. 카카오. 카카오뱅크가 39,000원이었었는데 지금 17,800원. 아이고. 카카오페이는 공모가가 9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36,350원. 3분의 2토막. 야.
크래프톤은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17,800원. 네? 17만 8천 원. 17만 17만 8천 원.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17만 8천 원. 이게 여기 지금 좀 3분의 1 공모가 타네. 이러다 보니까 요새 주말에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 기업에 다니고 우리 네. 받은 빚만 지원을 2, 3억. 공모한 부분들은 다 3에서 4억씩 다 빚쟁이가 됐다고. 이게 진짜 너무 아니 저는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카카오는 어디까지 쪼갤 건가요? 이러다가 카카오톡,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러니까 다 쪼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문어발식으로 많이 확장하고 다 너무 상장을 많이 아니 시켰어요. 결국 쪼개서 이득 보는 거는 그 높은 분들 맞아요. 아닙니까? 다 스톡옵션 팔고 나가서 그거 지금 좀 욕을 먹는 제재를 해야 거잖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금융당국에서? 맞아요. 정프로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예. 아, 그랬어요? 지겹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많이 좀 말씀을 근데 드렸는데 왜 계속하죠? 곧 또 상장 뭐 한다면서요? 뭐, 카카오 진짜 뭐 프렌즈 뭐 아, 프렌즈도 한대요? 뭐 한다 그랬는데 진짜 아니, 지금 그러면 카카오 자회사가 한 180개는 있다고 그러던데. 뭐 다 상장할 그러다 보니까 기세네요. 카카오 자체는 거의 지주회사 성격이 된 것 같고 아. 어떤 면에서 뭐 알짜 회사들을 다 상장을 시켰으니까 뭐 거의 이제 껍데기로 하긴 그렇지만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카카오 주주분들은 무슨 껍데기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카카오를 밖에서 봤을 때는 알짜들은 돈 되는 것들은 다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사실 좀 그렇죠. 사실 뭐 카카오 모빌리티는 뭐 그때 상장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으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정말 어디까지 빠질 거냐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고 이쪽은 아직 상장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런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게임도 돈을 벌기는 벌잖아요. 못 벌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랑도 별로 무관하고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한쪽 편으로 막 몰리면서 그냥 밸류 깎아내리기에 전부 심취돼서 한쪽 편을 많이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또 피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또 리포트만 믿고 그동안 얼마나 엔터주 좋다고 리포트 많이 나왔어요. 실적 좋다. 뭐 이제 리오프닝 되면은 뭐 공연한다, 돈 들어온다, 뭐 이랬었는데 그런 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를 믿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더 많이 헷갈리시고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대주주들 먹튀는 진짜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번에 뭐 카카오 그래서 임원들이 뭐 자사주를 뭐 샀는데 그 액수가 굉장히 또 조금이라 문매를 맞아. 네, 그때 또 여론이 또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네. 뭐 카카오 뱅크도 자사주 매입 소각할 거다 내년 말에. 이거 장난도 아니고 진짜. 네, 그런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카카오가 이제 시총 순위도 셀트리온에 밀렸군요. 네. 그 전에 네이버 바로 밑에였는데 이제 12위로 한참 밀렸죠. 난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뭐 게임이나 플랫폼 사업은 앞으로 확장될 사업은 확실히 맞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나 더 봐줘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좀 많이 힘들죠. 바이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바이오도 미래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은 되게 막 비루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적자 내는 기업들이 꿈과 희망만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뭐 다 그쪽도 지금 다 완전히 뭐 네토막 다소토막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간다 싶으면 오히려 침체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랑 민감하지 않고 꾸준히 실적을 내는 그 기업들이 다시 또 관심이 생기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든 구간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요새 또 기사 보니까 많이 손들고 시장을 떠났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달만 좀 잘 현명하게 견디시면 최악은 좀 지나가.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데 좀 네. 견디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계속 지금 같이 가시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팔고 나가면 답이 없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이겨야죠. 그 기업 가치를 믿으신다라면 본인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믿으신다라면은 시간을 갖고 그 기업이 다시 또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네.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쉽지 않은 날 역시 오늘 우리 진짜 박진희 힘든 날이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월요일 미국 시장 하락한 거에 대해서 지금 또 반영한 부분도 좀 있을 테니까요. 자,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